오늘의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. 오늘은 8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, 너무나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러면은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. 네,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식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일면으로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아시다시피 한 1주 반 전부터 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로 쿠르스크라고 하는 이곳을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허를 찔렀다고 합니다. 예, 허를 이렇게 또 찌르게 되면서 이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또 있지 않습니까? 러시아가 이렇게 또 있으면서 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동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이제 쳐들어가고, 그리고 그쪽에 있는 그 땅들을 이렇게 또 빼앗지 않았었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의 군대들이 지금 뭐 거의 대부분 이 우크라이나 동쪽에 이렇게 또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이제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곳은 좀 이 러시아 군인들이 별로 없다고 하네요. 그래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북쪽으로 해가지고 이 러시아 본토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기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또 계속 작전을 짰다고 합니다. 작전을 짜게 되면서 한 일주일 반 전부터 한 2주째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일주일 반 전부터 이 러시아 본토를 이렇게 또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,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지금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, 그리고 이걸 완전히 비밀리에 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을 했다고 하거든요, 이 작전을.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몰랐다고 하고요, 서방 국가들, 유럽에서도 이제 몰랐다고 하고, 뭐 당연히 러시아도 몰랐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허를 찌르게 된 것이 이게 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맞게 되면서 이 쿠르스크라고 하는 이 러시아 본토가 이렇게 또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 본토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 공격을 하고 빠지겠지, 치고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. 그래가지고 별다른 뭐 엄청나게 심각한 저지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. 이게 또 심상치 않다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에서는 동쪽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땅을 이렇게 또 뺏었던 그런 곳에서도 군인들을 빼가지고 지금 이 북쪽으로 이렇게 또 보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 러시아 또 한참 또 북쪽에 있는 그런 뭐 병력이 있다고 합니다. 그 병력들도 지금 뽑아가지고 이 쿠르스크라고 하는 이곳으로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진짜 이 우크라이나의 작전이 엄청나게 지금 잘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푸틴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통치를 하고 있으면서 가장 최악의 시간을 이렇게 또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러시아 북부에 있는 이 쿠르스코이 근처에 있는 그런 마을들에 있는 이 러시아인들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피난 행렬을 이렇게 또 가고 있다고 하거든요. 한 10만여 명 정도가 지금 피난길에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군은 한 32개 정도의 마을을 이렇게 또 뺏어갔다. 우리 손아귀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러시아한테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들은 너네처럼 땅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또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니다. 너네들이 평화 협정을 빨리 한다고 하면은 우리 빨리 물러나겠다. 너네들도 우리 땅에서 나가고, 그러면은 우리들도 이 러시아 땅에서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우리는 너네들과 협상 절대로 안 한다라고 하면서 이 러시아 푸틴은 지금 너네들이 한 이 대가 철저하게 모두 치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어쨌든 지금 이 러시아 국민들도 푸틴한테 엄청나게 지금 비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이렇게 또 피난길에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이 피난길에 오른 이 러시아인들이, 아니 푸틴은 분명히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전하다
라고 얘기를 했는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전쟁 아니느냐. 지금 우리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. 라고 하면서 지금 이 푸틴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비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2차 대전 이후로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본토가 이렇게 또 공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당하게 되면서 실제로 영토가 이렇게 또 빼앗긴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진짜 우크라이나 대박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, 어쨌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와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제 작전하고 있는 것이 맞다 라고 이렇게 시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.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또 회의를 할 때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. 지금 우리 작전 잘 먹혀 들어가고 있는데 다음 작전 계속 잘 준비를 해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러시아를 공격을 하고 있는 거, 지금 뭐 1주 반이나 2주째 이렇게 또 접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작전이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어떤 면을 어떻게 보여줄지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면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년이 지금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? 2년이 넘어서고 있으면서 굉장히 커다란 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전쟁의 양상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딱 기로에 서 있다고 합니다. 우크라이나도 계속 이제 자신의 영토가 이렇게 또 뺏긴 채로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이런 이 공격을 이렇게 또 벌였는데, 이런 공격이 과연 잘 먹혀 들어가가지고 이 러시아가 잘 이 전쟁 협상을 끝낼지, 아니면은 이 러시아가 이렇게 또 획가닥 이렇게 또 돌아가지고 핵무기를 쓸지, 이게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한다고 하네요. 어쨌든 간에 뭐 핵전쟁 같은 거는 제발 일어나지 않기를 이렇게 또 바라보면서 이 전쟁 있지 않습니까? 이 러시아가 일으킨, 푸틴이 일으킨 이 전쟁 빨리 좀 잘 좀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. 러시아, 너네 땅으로 그냥 돌아가. 남의 땅 이렇게 뺏어간 게 너네 이 푸틴이 먼저 잘못한 거 아닙니까? 푸틴이 먼저 빨리 그냥 이 전쟁 끝내고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, 그냥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이 러시아 본토 한참 더 많이 이렇게 뚫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이랑 그리고 이 유럽에다가 계속해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 받고 있는 그런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? 무기들이 어느 정도만 이렇게 또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이 장거리 미사일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장거리 미사일들이 원래는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그게 한 절반 정도밖에 못 가도록 이렇게 또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제발 좀 이거 좀 풀어줘라. 풀어줘가지고 우리가 이 러시아 본토 깊숙이 또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이 전쟁을 더 빨리 끝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이랑 뭐 유럽한테 이렇게 지금 부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잘 싸워주고 있기는 있는데, 그런데 만약에 이 푸틴이 이렇게 또 정신에 획가닥 해가지고 핵무기를 쓴다고 하면은 이게 좀 더 이제 심각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계속 무기들에 대해 가지고 리밋을 이렇게 또 두고는 있다고는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우크라이나에서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으면서 공격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러시아 본토에 있는 이 에어베이스 있지 않습니까? 이 공군 기지들 4곳을 이렇게 또 타격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것은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최대 규모의 공습이다 라고 이렇게 평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게 정말 잘 공격에 들어가가지고 러시아가 어마무시한 이 타격을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하거든요.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기세가 장난이 아닙니다.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정말 러시아로 상대를 해가지고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,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이 대선을 이렇게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 피격 사건을 이렇게 또 당하게 되면서 이 암살 시도가 이렇게 또 있게 되면서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때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.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은
이 전쟁 나가리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결단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나가리 될 바에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무기들 다 총동원 해가지고 이 러시아 본토로 쳐들어가자라고 이렇게 작전을 하지 않았나. 그냥 제 뇌피셜이고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진짜 비밀리에 이 작전을 이렇게 잘 수행을 해가지고 지금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대박입니다. 진짜 엄청나게 통쾌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은 또 이제 다른 뉴스들을 이렇게 다 본다고 하면은 또 이 허리케인이 이 카리비안 해에 이렇게 또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북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푸에르토리코 있지 않습니까? 이 미국령이죠. 미국은 아닌데 이 미국령인 이 푸에르토리코 이 근처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뭐 트로피컬 스톰이 이렇게 또 있었대요. 그런데 그게 지금 허리케인으로 이렇게 또 변하게 되면서 지금 북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위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, 그러면서 이 허리케인은 미국 본토로는 오지는 않을 거라고는 합니다. 정말 다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, 어쨌든 간에 이 허리케인이 미국 이 동해안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딱 올라간다고 하거든요.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이 동해안 그쪽으로 해가지고 해변가 해가지고 좀 태풍 같은 것들이나 뭐 파도 같은 것들 좀 이렇게 또 세게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렇게 또 사시는 지역에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좀 조심하면은 좋지가 않을까. 뉴스 이렇게 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이렇게 또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트럼프랑 그리고 이 카멜라 헬스에 대한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아시다시피 이 플로리다를 딱 본다고 하면은 플로리다는 레드 스테이트 아닙니까? 플로리다는 공화당 주란 말이에요. 공화당 주인데, 그런데 지금 이 플로리다가 경합주로 이렇게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플로리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를 좀 엄청나게 지지를 해주는 그냥 공화당 주였는데, 그런데 최근 들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내려오고 스텝 다운을 하고, 그리고 카말라 헬스가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딱 올라오게 되면서 카말라 헬스의 지지율이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이렇게 또 트럼프를 향해 가지고 이제 쫓아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플로리다에서 말이죠. 플로리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지지율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랑 그리고 이 카멜라 헬스랑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최고로 지금 근접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지금 이 플로리다도 경합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플로리다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지금 뭐 장난이 아니고요. 아시다시피 미국에 있는 이런 이제 경합주들에서도 아리조나, 네바다, 뭐 조지아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곳에서도 이제 지금 이 경합주에서 이 카멜라 헬스로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또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50대 46으로 지금 뭐 4%포인트 이상으로 이렇게 또 이기고 있는데, 그런데 플로리다에서도 조차 트럼프가 지금 쫓기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니까 뭐 오차 범위 내까지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경합주의지 않나 플로리다도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아무래도 플로리다도 지금 이 트럼프가 너무나 지금 이 극단적인 그런 뭐 프로젝트 뭐 2025년도 뭐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극단적인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거든요. 내놨는데 뭐 자신은 모른다고 하는데, 그런데 보니까 이 트럼프가 알고 있는 것들이야. 트럼프가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. 정책들이 이렇게 또 있는데 진짜 말도 못하게 구구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플로리다에서도 지금 이 유권자들이 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아니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미국이 나가린데?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 구구다 라고 하면서 차라리 이렇게 너무나 구구인 트럼프를 뽑는 것보다는 카멜라 헬스가 나은 것 같다 라고 지금 플로리다에서도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뭐 오차 범위 내까지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제 플로리다도 경합주로 이렇게 분류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이 제이디 벤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. 제이디 벤스는 트럼프를 지금 뭐 도와주기는커녕 계속해가지고 잡아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제이디 벤스가 예전에 뭐 사진으로 이렇게 또 찍어가지고 SNS 서비스를 이렇게 또 했을 것이지 않습니까?
SNS 서비스에 올렸었던 예전에 올렸었던 그 사진이 지금 화제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놀림거리가 이렇게 또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무슨 사진이냐면은 이 제이디 벤스가 예일대 뭐 로스쿨에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거든요. 그 로스쿨을 다녔을 그 당시에 예일대 로스쿨을 다녔던 사람이 이런 사진을 이렇게 또 찍었다고 합니다.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금발에 가발을 쓰고 여장을 해가지고 드라킹 같은 그런 이제 변장을 한 그런 SNS 사진이 지금 이렇게 또 퍼지게 되면서 엄청난 조리돌림을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또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지금 뭐 트럼프나 제이디 벤스나 둘 다 클라운인 것 같습니다. 광대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, 이 인터넷 상에서 뭐 트럼프나 제이디 벤스나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이렇게 또 깔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한편으로는 또 좀 측은지심도 이렇게 또 들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 이 제이디 벤스나 이 트럼프 이렇게 또 막말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그게 싹 사라지면서 얘네들 완전히 구구파였지? 라고 다시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욕먹어도 싸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어쨌든 간에 제이디 벤스나 트럼프나 올해 대선을 엄청나게 재밌게 이렇게 또 코믹하게 이렇게 또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요런 클라운 같은 요런 이제 광대 같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 자체가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광대처럼 이렇게 또 대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트럼프나 제이디 벤스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고요. 전 세계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이제 미국이 되지 않을까.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. 트럼프랑 이 카밀라 해리스 이렇게 또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해본 결과 누가 더 어네스트한지, 누가 더 진실한지, 누가 이제 거짓말을 더 하지 않는지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카밀라 해리스가 절대로 트럼프보다는 거짓말도 하지도 않고 진실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하지만 뭐 경제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뭐 이민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나 이것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유권자들이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설문조사에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, 그런데 이 설문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트럼프가 하는 그런 말장난들, 이 막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항상 이 거짓의 베이스가 된 그런 음모론들을 이렇게 또 퍼뜨리고 다니지 않습니까? 가짜 뉴스들을 이렇게 또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미국인들 있지 않습니까? 이 미국의 유권자들도 서서히 이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트럼프의 거짓말에 노란한 자신들을 이렇게 또 되돌아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트럼프의 거짓말 그냥 뭐 밥 먹듯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거짓말에 이제 실증이 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설문조사 이제 결과가 이렇게 또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이 주식 시장이랑 그리고 이 대선 결과랑 어떻게 이렇게 또 연관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과연 이 민주당이 당선이 되어야지 이 주식시장이 좋은 것인지, 아니면은 이 공화당이 대선에서 이겨야지 주식시장에 이렇게 또 좋은지, 이렇게 또 과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분석을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. 과거 한 11차례 정도의 이 대선 이후에 이 S&P를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본 결과, 대선 이후로 이제 6개월간의 이제 평균 수익률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 때가 훨씬 더 좋았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렇게 또 승리를 했었을 때 주식시장이 한 15% 정도가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하고요.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공화당이 대선에서 이렇게 딱 이긴다고 하면은 주식시장은 단 9% 정도만 이렇게 또 올랐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이 주식시장에서도 민주당이 승리를 해야지만 더 주식이 잘 올라간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뭐 주식시장이 좋다라는 그런 말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거짓의 베이스가 된 그런 이제 말들이 아닌가. 그냥 트럼프가 막 지원해가지고 막 억지로 주입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서 이 미국인들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냥 뭐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
하더라도 항상 민주당이 대선에서 이겼을 때 주식시장이 더 많이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니키 헤일리 있지 않습니까? 이 공화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트럼프랑 이렇게 또 싸웠었던 이 니키 헤일리가 따끔하게 트럼프한테 이렇게 또 충고를 해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,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막말을 하는 그 수위가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. 뭐 막말 엄청나게 해대고 막 욕해대고 뭐 지금 이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지지율 측면에서 지고 있다 보니까 초전면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뭐 많이들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. 그리고 그게 사실이죠. 지금 이 지지율이 이렇게 또 밀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자신이 찍게 이렇게 또 뻔히 보이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무리수를 이렇게 또 두고 있는 것 같은데, 막말 계속하고 뭐 욕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에서도 지금 볼멘 소리가 이렇게 또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어제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오늘도 니키 헤일리가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트럼프 제발 그만 와이닝 해라. 와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징징대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만 징징대라. 그만 징징대고 욕만 하지 말고 지금 이 공화당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지에 대해서 그것만 좀 집중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지금 너무나 지금 뭐 초조하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막말이나 욕, 이 무리수를 이렇게 또 계속 두고 있는데, 이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 계속 더 밀리게 될 것이며 우리 이번 대선에서 뚝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니키 헤일리가 일침을 놨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지금 뭐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또 밀리고 있다 보니까 이 트럼프 지금 계속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 우리 질 게 뻔하다. 막말 그만해라. 욕 그만해라. 더 이상 공화당을 먹칠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우리 이 공화당의 이 좋은 정책들에 대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해가지고 얘기를 해라.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난데없는 막말, 난데없는 그런 이제 욕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거 그만해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지금 이 트럼프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자신이 이렇게 또 떨어지고, 그리고 자신은 뭐 줄줄이 사탕으로 있는 그런 이제 재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벌금들도 이제 더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. 이 대통령에서 떨어진다고 하면은, 그리고 형량도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. 이 감방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자신 떨리는 거지. 이번에 진짜 떨어진다고 하면은 나 전 재산 다 날아갈 수도 있고, 그리고 이제 말년에 깜빵에 들어갈 수도 있고,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내 인생이 나가린데? 라고 지금 트럼프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지금까지 걸려있는 그 수많은 기소권들에 대해 가지고 다 셀프 사면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지가 지 입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단 하루만이라도 독재자가 되겠다. 나한테 걸려있는 그 수많은 기소권들을 모두 다 셀프 사면을 해버리고, 그리고 나한테 대적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조져버린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은 그냥 트럼프의 미국이 돼요. 트럼프의 미국이 되고, 절대로 트럼프는 대통령감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뽑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뭐 트럼프 전부 다 까발려졌거든요. 까발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정신이 좀 어떻게 돼요? 그냥 완전히 구구파인 트럼피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는 지금 11월달 이 대선을 이렇게 또 앞두고 갑자기 이 지지율에 이렇게 또 뒤바뀌지 않았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이 초조함에 자신이 질 거라는 그런 무서움에 카말라 헬스에 대한 공격을 엄청나게 수위를 높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전에 이 트럼프의 대변인으로 이렇게 또 일했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,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올해 대선에서 질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승리에서 이렇게 또 멀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느끼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막말 수위를 이렇게 또 높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전 포멀 프레지던트 스피커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지금 이 트럼프 똥줄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트럼프 계속 이렇게 또 무리수를 이렇게 또 두고 있는 것 같은데,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 올해 대선에서는 똑 떨어지지 않을까. 지금
댓글도 본다고 하면은 예, 지금 완전히 이 댓글들도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예전에는 이 트럼프를 이렇게 또 찬양을 하는 그런 댓글들이 이렇게 또 많았었는데, 그런데 이제는 이 댓글들도 이 트럼프 이 새끼 뭐냐 라는 그런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. 네, 트럼프 이제 거짓말 그만해라. 네, 내가 예전에는 속았는데 이제는 안 속는다 라는 그런 댓글들도 있고, 예, 이런 felon, 예, 이런 중범죄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지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댓글들도 있고, 예, 어쨌든 간에 지금 예, 미국인들이 정신을 이렇게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이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무리수를 두면서 네,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욕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해대고 있는 게 아닌가. 네,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또 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인신공격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자신한테 해만 되는 그런 짓들만 네, 트럼프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트럼프 이 상태로만 둔다고 하면은 타이타닉처럼 지가 지 혼자 침몰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이렇게 또 인돌스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인돌스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지금 엄청난 이 구구적인 그런 발언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해대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인들이 이 X 있지 않습니까?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로 이렇게 또 인수를 하게 된 뒤로부터 이 X가 너무나 구구 성향적인 그런 이 소셜 미디어로 이렇게 또 바뀌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뭐 언론의 자유라고 이렇게 또 한답치고 이 트위터를 인수를 했는데,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자기 주장만 이렇게 X에서 하고 있다. 아시다시피 X에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포스팅만 내리고 막 그런 것들도 있었었다라고 옛날에 뉴스에서 봤었거든요. 자신의 이렇게 또 욕을 한 것에 대한 그런 뭐 포스팅도 내리고 막 그랬었었대요. 그러다 보니까 이 X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 입맛대로 이렇게 또 바꾸고 있다. 자기 주장만 이 X에서 이렇게 또 해대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이 X는 뭐 구구 성향적인 그런 소셜 미디어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제2의 추루스 소셜이 지금 이렇게 또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,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X 조만간 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얼마 전에 트럼프랑 그리고 일론 머스크랑 이렇게 또 인터뷰를 X의 라이브에서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한 비난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, 트럼프 말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이제 비실비실거리고 좀 이상한 목소리 내고 말 막 더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? 할아범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된 거 아니느냐. 80세이신 이 트럼프 이제 대선 도전하는 거 그만둬라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많이 나오고, 트럼프가 이 X에서 인터뷰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비난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. 이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는 이 X에다가 지금 블레임을 하고 있다, 탓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X가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있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온 것이지 내 목소리는 짱짱하다, 그리고 나는 별로 말을 더듬지도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 X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또 흘러나올 때 좀 좀 지직거리고 막 그랬나봐요. 그리고 이 트럼프가 아무래도 나이가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말하는 게 막 얼버무려지고 막 더듬거리고 막 그런 게 있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나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막 트럼프가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한테 했던 그런 공격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공격을 고스란히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아니다, 내 탓이 아니라 이 X가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이 블레임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, 트럼프 뭐 트럼프가 트럼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이런 트럼프를 인돌스한 일론 머스크 걱정이 되고요. 굉장히 큰 걱정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미국의 이 자동차 이 노조 있지 않습니까? UAW. 이 UAW에서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트럼프한테 이번에 이 X에서 인터뷰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고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왜냐하면은 인터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일론 머스크가 그냥 막 해고 막 잘하고 그러거든요. 해고 잘하고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잘했다 라고 하면서,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예전에 TV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You're fired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그냥 막 해고를 하는 자신의
예, 이 비즈니스에서 네, 자신이 하고 있는 그 기업에서 네, 막 사람들을 해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. 예, 그것을 이렇게 네, 두고 일론 머스크가 사람들을 이렇게 또 만약에 이 기업에 필요가 없다고 하면은 막 이렇게 또 해고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노조가 없거든요. 테슬라는 이 노조를 이제 못 만들게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UAW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론 머스크나 이 트럼프가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막 계속 뭐 마음대로 자르고 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은 이 노동자들을 이렇게 또 협박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UAW에서 이렇게 둘 다 싸잡아다가 지금 고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노동자들한테도 거의 미국의 대다수가 이 노동자들이 유권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동자들한테도 지금 이 표를 지금 잃고 있는 트럼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도와준다 치고 이 엑셋에 이렇게 또 인터뷰 한 거 있지 않습니까? 요거 엑스한테도 우선 굉장히 마이너스였고요. 왜냐하면 테크니컬 디피컬트가 있었어. 일론 머스크는 뭐 디도스 공격이었다고 말하고는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디도스 공격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.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 테크니컬 디피컬트가 접속 장애가 이렇게 또 있게 되면서 이 인터뷰가 이렇게 또 늦어지지 않았나. 거기에다가 트럼프까지 지금 이 X에다가 대고 지금 탓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X가 제대로 이 기술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탓을 하고 있기 때문에 X도 지금 마이너스고 그리고 트럼프한테도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거든요. 계속해가지고 이런 잡음이 이렇게 또 흘러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 X에서 했었던 이 인터뷰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한테 둘 다 엄청난 디자스터였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뉴스 이 기사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, 뭐 일론 머스크 둘 다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타이타닉 호처럼 말이죠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이번 이 프랑스 이 파리 올림픽 때 박싱 있지 않습니까? 이 여자 이제 박싱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캘리프라고 하는 알제리안 그 여성 박서가 트랜스젠더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해리포터 그 저자 있지 않습니까? 뭐 롤링이라고 하는 이 해리포터 저자도 여성이 박싱 선수한테 뭐 트랜스젠더가 왜 여기 나왔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막말 이렇게 포스팅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아니 무슨 이 트랜스젠더가 이 여성이 박싱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박싱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뭐 포스팅 쓰고 막 그랬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불링이 뭐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여성이어서 여자로 태어났고 뭐 트랜스젠더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여자로 태어난 거였다고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왜 이런 말이 나왔었냐면은 왜 이 여성이 트랜스젠더였냐라고 이렇게 나왔었냐면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무슨 박싱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. 세계적인 박싱 대회가 있었는데 그 박싱 대회를 주최를 하고 있는 그 주최하는 측이 러시아 사람이래요. 러시아 사람이다 보니까 그 여자 박싱에서 이 러시아인이 승리를 해야 하는데 이 알제리아 이 여성 박서가 캘리프가 너무나 잘 싸워주다 보니까 러시아 선수를 이겼다고 합니다. 이기고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 그런데 그 금메달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 뭐 염색체 이렇게 또 조사를 해봤는데 여자가 아닌 것 같다, 남자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. 단 하루 만에 무슨 뭐 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 크로모솜이 남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뭐 염색체 검사를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단 하루 만에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. 다시 말해가지고 러시아가 조작을 했다는 그런 소리죠. 그래가지고 그때 뭐 금메달을 뭐 박탈을 당했다나 그랬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런 설이 나와가지고 요번 올림픽 때 이렇게 난리가 난 거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캘리프라고 하는 그 사람은 원래 여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여성인데 박싱을 막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지. 너무나 잘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아니 이거 왜 이거 남자 아니야? 라고 그런 의심이 이렇게 또 들게 되면서 예전에 이런 이 러시아 측에서 이 사람 남자인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금메달 빼앗았던 거 그거 때문에 지금 이런 난리가 난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캘리프가 이번 올림픽 때 이렇게 또 금메달을 이렇게 또 따게 됐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이 해리포터 저자를 고소를 이 사이버 불링으로 이렇게 또 고소를 이렇게 또 하고 나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.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니 진짜 뜬금없이
네, 나는 이제 평생 여자로 살아왔는데, 네, 나는 태어났는데 거시기가 없고, 네, 그냥 여자인데 왜 갑자기, 네, 어쨌든 러시아가 원흉이지 않나. 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네, 여러분들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으십니까? 네, 이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태블릿 있지 않습니까? 네, 태블릿은 절대 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터들러들 있지 않습니까? 3살에서 한 5살 사이 이런 이제 어린이들한테 네, 이 부모님들이 네, 너무나 또 징징대다 보니까 네, 태블릿 같은 거 잘 주지 않습니까? 네, 태블릿 주면은 조용해지니까. 네, 그런데 태블릿을 이렇게 또 준다고 하면은 분노 조절을 이렇게 조절을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렇기 때문에 3살에서 5살 때 태블릿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태블릿을 줄 때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에 감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조절할 수 있을 그 나이 때 태블릿을 이렇게 또 주는 게 맞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. 네, 뭐 귀찮다고 아이들이 막 징징댄다고 그냥 태블릿을 준다고 하면은 아이들의 미래를 이렇게 또 망칠 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최근 들어가지고 이 핸드폰을 이렇게 또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? 네, 핸드폰을 이렇게 또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 핸드폰 안에 이 여러 가지 이 아이디 같은 것들이나 뭐 크레딧 카드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? 네, 교통카드 같은 것들이나 그런데 이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몇몇 주들만 이 아이디 있지 않습니까? 이 면허증, 운전면허증을 이 핸드폰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. 네, 그러면서 이 일리노이 주 있지 않습니까? 이 일리노이 주에서도 이 핸드폰에 아이디, 이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또 넣는 것을 내년부터 이렇게 또 시행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네, 기가 막히게 좋은 그런 결정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네, 최근 들어가지고 저도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 아이폰을 이렇게 또 들고 다니면서 거의 대부분 이 애플페이를 쓰거든요. 왜냐하면은 편하니까. 네, 뭐 카드 같은 거 꺼낼 필요도 없어. 그리고 핸드폰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다 있어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또 편할 수가 없습니다. 네, 그런데 이 운전면허증 가지고 다니는 거 귀찮거든요. 귀찮은데 이 운전면허증 역시 이 핸드폰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지갑을 완전히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또 대체를 할 수가 있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도 빨리 이 운전면허증 핸드폰이 애플 그 월렛 있지 않습니까? 애플 월렛으로 빨리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네, 뭐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뭐 DMV 무슨 앱을 다운을 받는다고 하면은 자체적인 앱으로 운전면허증이 들어가는 게 있기는 있거든요.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공식적으로 뭐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나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있기 때문에 아싸리 완전히 인정을 이렇게 또 해주게 되면서 그 애플페이 그 애플 월렛에 이렇게 또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딱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.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. 오늘 미국 주식시장 잘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.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.5%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. 이 S&P 500 같은 경우도 0.4%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, 그리고 이 나스닥은 0.2%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 왜 이렇게 또 미국 주식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미국의 CPI 지수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거든요.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수가 나왔는데 대박입니다. 미국의 CPI 지수 저번 달에 2.9%가 나왔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3년 4개월 만 2021년도 이후로 2%대 진입이다. 이 CPI 지수, Consumer Price Index, 이게 가장 많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? CPI 지수가 실제로 2%대로 진입을 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처음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2021년도 이후로 이렇게 또 처음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 미국은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하게 잘 잡혀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예상치보다 덜 나왔다고 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잘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확실시 연준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다음 달에 금리 인하하는 거 정말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아시다시피 어제인가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또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? 미국의 PPI 지수, 이
도매물가 지수가 2.2%대로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? 2.7%에서 2.2%대로 내려오게 되면서 엄청나게 예상치보다 더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이 CPI 지수 역시 2%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오다 보니까 연준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 지수 2% 조만간 이 맞이를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에서는 이 금리 인하하는 거 9월 달에 하긴 할 테인데 B컷은 아닌 것 같고, 아마도 스몰 스텝으로 0.25%만 금리 인하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저번 주 금요일에 이 미국이 엄청나게 이 주식시장이 내려가지 않았었습니까? 블랙 먼데이가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? 그런데 그 블랙 먼데이를 딛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4일 연속 지금 랠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면서 이 다우존스도 400포인트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고, 이 S&P 500 역시 잘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라이더 TV 있지 않습니까? 그때 엄청나게 이제 떨어졌었을 때, 블랙 프라이데이, 블랙 먼데이 때, 그때 엄청나게 떨어졌었을 때 주식을 이렇게 또 긁어 모았었던, 줍줍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 돈을 이렇게 또 잘 벌었다라고 이렇게 뉴스 올라오고 있네요. 역시 줍줍 정말 잘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지금 이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? 이 바이든 대통령,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또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이 잘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이 잘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화자찬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.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긴 했죠.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, 만약에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잘 내려가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하면, 이 공화당이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또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공화당은 인플레이션을 올릴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공화당 뽑지 말아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.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 잘 내려가고 있고, 지금 이 모멘텀 잘 탔는데 우리 계속 이 정권 잘 잡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. 어쨌든 이 트럼프 아시죠? 이 트럼프가 지금 법인세들을 이렇게 또 내려주려고 하고 있고,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수입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려고 하고 있고, 다시 말해 가지고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주고 우리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제 세금을 뜯어가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수입품들의 관세를 매긴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 거의 대부분 수입품이거든요. 미국에서 살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. 그렇기 때문에 수입품들이 가격이 이렇게 또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겠죠.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절대로 뽑지 말아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구글 있지 않습니까? 구글이 어제 이 픽셀 있지 않습니까? 픽셀 폰을 이렇게 또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. 구글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핸드폰을 만든 지가 꽤 됐습니다. 꽤 되면서 이번에 이 픽셀 9을 이렇게 또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, 가격은 비슷합니다. 애플이 내놓는 것들이나 뭐 삼성이 내놓는 것들이나 가격은 비슷하거든요. 픽셀 9이라고 해가지고 $799부터 이렇게 또 시작을 해가지고 픽셀 프로 애플이랑 똑같은 그런 정책을 하는데, 픽셀 프로라고 해가지고 $1000 $999 이렇게 또 있고요. 그리고 이 픽셀 프로 플러스인가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이제 화면이 커진 거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거는 $1099 이렇게 또 내놓고, 이렇게 애플 따라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 삼성도 이렇게 또 따라하고 있다고 하는데, 애플 폴드도 나왔거든요. 픽셀 폴드, 애플 폴드. 구글 폴드, 구글 픽셀 폴드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두 번째라고 하는데, 그런데 이번에는 구글 픽셀 폴드 2가 아니라 구글 픽셀 폴드 9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냥 이름을 다 같이 쓴다라는 그런 소리죠. 어쨌든 간에 구글에서는 이 픽셀 폰을 이렇게 또 내놓게 되면서 애플이랑 삼성이랑 적절히 잘 섞은 그런 핸드폰을 이렇게 또 내놨다고 하는데, 그런데 구글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핸드폰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핸드폰은 애플 아니면은 삼성이
최고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서 또 이 구글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,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 정부에서 이 구글에다가 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? 이 반독점에 대해 가지고 이 안타이 트러스트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또 조사를 하고 있는데, 지금 이 서치 시장 있지 않습니까? 이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, 그러면서 이 구글을 지금 쪼개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. 그러면서 이 미 당국에서 만약에 구글을 이렇게 또 쪼갠다고 한다고 하면은 크롬 있지 않습니까? 크롬 브라우저 해가지고 막 크롬 뭐 엄청나게 잘 나가지 않습니까? 이 크롬 부분을 떼낼 수도 있다고 하고요. 아니면은 이 안드로이드 부분 있지 않습니까? 핸드폰 부분이 이 안드로이드 부분을 구글에서 이렇게 또 떼낼 수도 있다. 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구글이라는 이 회사를 잘게 쪼갤 수도 있다.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런데 만약에 구글이 이렇게 또 쪼개지게 된다고 하면은, 그러면은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한테 더 이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구글 쪼개지는 거는 저는 반댈세고요. 그러면서 이 인텔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최고의 박앤세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지금 이 인텔이 자금이 또 굉장히 부족하다고 한다고 하거든요. 지금 이 인텔이 파운더리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서 지금 뭐 엄청난 이 돈을 투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텔에서는 이 직원들의 한 15% 정도를 지금 자르려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. 왜냐하면 돈이 모자르다 보니까, 거기다가 이 자금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또 모자르다 보니까 인텔이 가지고 있었던 이 ARM 있지 않습니까? 이 ARM 아키텍처 이 주식을 다 이렇게 또 전량 팔아버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가지고 인텔이 캐시를 이렇게 또 자금을 이렇게 또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,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확보를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. 이 ARM, 이 ARM 아키텍처 주식 한 뭐 118만 주 정도를 이렇게 또 팔았다고 한다고 합니다. 어쨌든 간에 이 인텔 인텔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개 작살이나 미국 어제 전이고요. 인텔 좀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스타벅스 있지 않습니까? 스타벅스가 CEO를 이렇게 또 바꾼다라고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? 이 스타벅스 CEO가 별로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스타벅스의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죠. 매출이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이 주식 역시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갔었는데, 그런데 이 스타벅스에서 CEO를 전에 치폴레 CEO였던 사람으로 이렇게 또 교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스타벅스 주식 24% 폭등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오늘은 다시 살짝 내려가고 있기는 있지만 어제는 24%나 이렇게 또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CEO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CEO가 이렇게 또 바꿈으로 해가지고 이 어느 정책을 이 기업에 이렇게 또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매출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갈리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저번 CEO는 좀 많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 스타벅스가 원래 잘 나가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좀 이제 안일하게 이렇게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또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, 어쨌든 간에 스타벅스는 위기를 이렇게 또 잘 직감을 하고 이 CEO를 이렇게 또 바꾼 것은 신의 한 수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. 그러면서 이 홈디포에 대한 뉴스도 이번 주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홈디포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 이 미국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 소비를 지금 줄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. 지금 이 미국의 경제가 앞길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이 소비자들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을 줄이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. 진짜 필요한 것만 쓰고 이 필요 없는 것들한테는 지금 소비를 이렇게 또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, 홈디포는 아마도 올해 매출이 한 3%에서 한 5%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홈디포에서 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. 구리 있지 않습니까? 최근 들어가지고 막 구리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, 그러면서 이 구리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
칠레 있지 않습니까? 네, 칠레에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이 구리 광산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구리 광산이 파업을 일으켜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구리 광산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 구리의 5%나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광산이라고 한다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구리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구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뭐 이런 AI 같은 것들이나 뭐 전기차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계속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또 사다 보니까 이 구리의 수요가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높아졌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구리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또 필요하게 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 공급이 이렇게 또 딸린다고 하면은 가격이 더 이렇게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기도 하네요.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그리고 내일 봐. Missing someone